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나 더 응원의 곡을 하려고 왔고, 이 기수의 친구들이 이 곡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한 번만 맞나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교사들이 좋아해요. 교사들, 그렇군요. 그러면 1년을 같이 고생한 길가비 분들한테도 같이 바치는 노래로 하고, 같이 부르고 싶어서 이게 저 혼자 부르면 이게 너무 미친 세상에 계속 혼자 하가지고 좀 살짝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앉아서 자리 정돈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들고 안녕수를 떠나 꿈에서 아직 덜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잠들기에 몰두했지.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널 잊지 않을게. 낯설은 풍경들이 지나치는 오후의 버스에서 깨어 방황하는 아이 같은 우리 어디쯤 가야만 하는지 벌써 지나친 건 아닌지 모두 말하지만 할 수가 없네.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였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한번 큰 박수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주먹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곡이나 저희가 들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미님이 공감민들의 조상님이시라고. 조상님이 후배님들에게 소인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급섭외됐는데 이렇게 맞으셨거든요. 혹시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일부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친구가 그 지수 친구 맞나요? 지수 친구의 그 책 제목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 좋은 어른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되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요즘 저의 주제가 거의 제 올해 1년의 주제였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반가웠고 사실 여기에 이렇게 온 이유도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안전지대가 되어주고 싶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또 연결이 되어 나가고 그런 걸 바라고 왔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 있지만 말로라도 노래로라도 응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재미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축하해주고 싶으신 분이 진짜 많은가 봐요. 이렇게 노래하러도 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대요. 어디 계신가요? 네, 지금 두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내려와 주시겠어요? 네. 당연히 길잡이로 계셨던 공범이 여러분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지금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해주시나요? 작년까지 공감민들의 길잡이로 있었던 곰곰이라고 하고요. 저는 작년까지 민들레 있다가 올해 파스타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친구들, 은둔하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 청년들을 좀 지원하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민들레는 민들레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저는 좀 그런 친구들을 더 만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10년 동안 교사하다가 갑자기 지금 파스타를 하게 돼가지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또 알바생이 열심히 가게를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단체가 오거나 손님이 많이 오면 이제 뛰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꽃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꽃을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하면 제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주고 가려고 중간에 이렇게 난입을 했고요. 제 동생, 친동생이 제 곁에서 이제 제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동생이 항상 하는 얘기가 형을 만나는 아이들 대안학교 친구들이 시작할 때 얼굴과 끝날 때 얼굴이 다르다. 자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좋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교사 일을 계속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시작할 때 얼굴과 끝날 때 얼굴이 달라요. 많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본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되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거든요. 아마 부모님들은 좀 느낄 거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까 몇 명 못 봤지만 올해 초에 봤던 모습들과 지금의 모습들이 또 달라서 참 대견하고 훌륭하고 잘 가고 있다, 자신의 길들을 잘 가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응원해주고 싶어서 꽃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고 저는 이따 갈 수도 있고 끝에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꽃을 좀 주고 싶어서 이만큼이나 있어요. 원래 마지막이었는데
졸업이라면 졸업인 책 발표에 잘 끝마치시고 저랑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도망가셨는데 저랑 말고 선생님이라고 한 명 더 계시거든요. 작년에 저랑 미들에서 길잡이였던 선생님이랑 저랑 다 같이 준비한 거고요. 잘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들을 축하하는 어른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2부를 시작을 해볼까요? 잠시만요. 이것만 옆에 치우고 시작을 할게요. 다음 작가님 누가 되실지. 자, 그러면 모두 전환을 하고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5번째로 만나볼 작가님은요. 자, 이제 예상이 가능하시죠? 어린 시절의 사진이 나오겠거니. 제 생각에 0.1초 만에 답 나옵니다. 자, 다음 작가님은 누군가요? 네. 황시은 작가님 나와주세요. 이렇게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민들기의 민들레 19기 황시은이라고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자라난다입니다. 제목이 자라난다라는 이유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라난다입니다. 이 책은 원래 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학기 때 합류했고 책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글의 양도 적어서 에세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욱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책 쓰겠습니다 해서 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판다가 배를 타고 있는데요. 여기 뒤에는 민들레가 있는 섬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판다이고 저 섬이 공감 민들레라 민들레로 가고 있는 제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민들레로 가는 항해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잘 살기 위해 매일 가는 그런 의미를 담은 표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도 많았고 민들레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이겨내왔습니다. 여는 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에세이는 민들레에 오기까지의 내용과 민들레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해낸 것, 마지막으로 솔직한 내 마음들을 담았다. 정말 내 진심이다. 그 진심이 이걸 읽는 미래의 나한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다. 솔직히 쓰기 싫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고 쓰기 싫어서 미루고 미룬 글이지만 결국 이것을 쓴 이유는 나는 나한테 오래 남은 것을 정리하고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더 진심과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강조했다. 언젠가는 또 힘든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쓴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차는 여름말, 떠나기 위한 결심, 넓은 세상을 항해하자, 항해가 쉽기만 하겠어, 그럼에도 해내다, 가슴 긁는 재미, 또 다른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받는 말이 있습니다. 떠나기 위한 결심이란 챕터는 제가 고등학교를 나오게 된 결심을 담은 챕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너무 안 맞아서 매일 울면서 등교할 정도로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끼고 싶고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었고 계속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들레를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넓은 세상을 항해하자라는 챕터는 민들레를 선택한 이유를 담은 챕터입니다.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항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마음과 동시에 보호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를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항해가 쉽기만 하겠어라는 챕터는 민들레를 다니면서 겪었던 힘듦을 담은 챕터입니다. 민들레로 온다고 해서 제 우울이 다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고 울면서 학교를 나온 적도 많았습니다. 민들레에 다닐 의지가 없구나 라는 소리까지 들었었습니다. 잘 살고 싶었지만 요청을 하는 법을 몰라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치만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챕터입니다. 그럼에도 해내다라는 챕터는 힘들었던 것을 이겨내고 해낸 것들을 모은 챕터입니다. 힘들어하면서 한 등교, 도망가고 싶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발표들, 부담이었지만 결과가 좋았던 질문여행과 세상 만나기, 그리고 프로젝트까지도 수천 번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그리고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살고 싶고 이 챕터는 그걸 향한 발버둥을 담은 챕터입니다. 가슴 긁는 재미라는 챕터는 프로젝트 활동인 청룡을 담은 챕터입니다. 장애 인권을 중심으로 문화를 탐구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수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수어로 가슴을 긁는 동작이라서 가슴 긁는 재미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어이기도 하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고마운 것은 좋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민들레에 들어오기 전에는 피드백 이꼴 공격이었는데 민들레를 들어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피드백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청룡의 기여도가 높았었어요. 서로 에세이를 피드백해주고 받고 하면서 성장하는 걸 목격했고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닿는 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것은 나 그래도 노력했구나, 잘 살았구나다. 힘들다고 했지만 결국 나왔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해냈다. 힘들었지만 나는 항상 잘 살고 싶었고 우울을 이겨내고 싶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년에도 민들레를 다니고 싶다. 아직 힘들지만 잘 살고 싶기 때문이다. 내년에 시은이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울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있는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다. 미래에 내가 본다면 17살의 시은이도 우울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한 번에 다 나아질 수는 없다. 그치만 괜찮다. 성연의 끝이 있으니까 파이팅. 이거 쓰면서 나 혼자 감동받아서 울면서 썼다. 감사합니다. 저 괄호 안에 있는 말 비유 아니고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뚝뚝뚝 흘리죠. 시은 작가님은. 자, 일단 시은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나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다음 작가님도 만나봐야겠죠.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누굴까요? 수진이 나왔고요. 네, 정윤입니다. 정윤 김정윤 작가님. 졸업사진 승리했어요. 네, 그러면 김정윤 작가님의 책을 우리가 이야기를 또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월부터 공감민들레에 다닌 18살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2024년 마음의 연대기라는 책이 보이시나요? 이 책은 올해 제가 공감 민들레에서 쓴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오디세이를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1학기 끝나고 복교를 해가지고 책 만들기 활동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 책 만들기를 꼭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책 만들기를 하려고 민들레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엔 진짜 잘해보고 싶었고 책 만들기에 엄청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책 만들기가 진행될수록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도 맞물렸었고 제가 민들레 10월 말쯤 들어와가지고 써져 있는 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글을 거의 다 새로 써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옥쌤한테 그 책 만들기 안 하면 안 되냐고까지 말을 했었고 그래도 그때 저를 잡아주신 길잡이들이 있었기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의 내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만족합니다. 이번 연도는 포기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제가 잘 달려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1년 동안 저에게 중요했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올해 저한테 중요한 키워드들을 정리해봤을 때 자퇴, 새로운 시도, 포기, 위축, 새로운 배움, 사람, 관계라는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저의 책을 썼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표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딱 봐도 빨간색이 아주 강렬하죠? 빨간색을 배경색으로 한 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그냥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색을 배경색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멀리서 봐도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번 책의 컨셉이 블랙, 그레이, 레드여가지고 이 책에 쓰이는 색깔들을 전부 다 이 세 개의 색깔을 통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대기라는 단어를 제목에 썼다 보니까 연대기 표 같은 걸 책 표지에 넣고 싶었는데 제가 그거를 잘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넣기에 조금 힘듦이 있어가지고 연대기 표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기타를 치는 걸 좋아해서 저를 잘 상징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타를 넣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연대기 표처럼 올해 저한테 중요했던 키워드들을 순서대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뒷페이지에는 각각의 챕터에서 해당 챕터를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문장을 발췌해왔습니다. 그 다음은 표지에 있는 제목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지수 언니의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언니가 처음에 사랑 연대기라는 제목이 어떠냐고 말했는데 연대기라는 키워드가 마음에 들어서 그 단어를 제목에 넣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저의 무엇을 담은 책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1년 동안 저의 마음의 변화를 담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음의 연대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고 사실 챗 GPT의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책의 방향성은 제 프롤로그 마지막 문장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 프롤로그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다시 넘어졌을 때 이 책이 나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책의 독자가 10년 뒤에 저라는 말을 듣고 미래에 제가 다시 넘어졌을 때 이 책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힘을 낼 수 있었으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제가 무언가를 많이 배웠고 해냈다라는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넘겨주세요. 프롤로그 다음에 목차가 나오는데 이 책의 목차는 총 5개입니다. 5개의 목차는 사람이 집착하지 말자, 새로운 시도 끝에 있는 포기도 배움이다, 초련, 때로는 위축도 필요한 법, 새로운 배움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준다입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책 표지 뒷면에 발췌해둔 문장들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챕터의 문장은 사람이 집착하지 말자, 이것은 올해 나에게 가장 큰 과제였던 것 같다입니다. 이 챕터에는 사람의 큰 비중을 두고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의 문장은 올해는 포기의 연속이었지만 나에겐 너무 소중한 한 해였다.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해본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입니다.
올해 포기라는 키워드는 저에게 있어 비중이 아주 큰 키워드였습니다. 이 챕터에는 제가 올해 한 시도들과 그로 인한 포기들 그리고 그로 인한 배움들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챕터의 문장은 이번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굉장히 의미가 큰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한다입니다. 이 챕터는 쉽게 말하면 저의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챕터는 제가 처음에 세운 책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가지고 넣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만들면서 올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들이나 키워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을 때 이 친구에 대한 생각이 1년 내내 제 머릿속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번째 챕터의 문장은 위축이라는 감정은 새로운 시도를 잠깐 멈추고 지금의 나를 한번 되돌아보게 해준 것 같다입니다. 위축이라는 감정은 마주하기 싫은 감정이기도 했지만 마주했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감정입니다. 이 챕터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의 문장은 민들레에 다닌 시간은 2달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얻었던 배움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었다입니다. 이 챕터에는 제가 민들레에 다니면서 썼던 글 3편을 담아두었습니다. 이 3편의 글은 제 생각을 바뀌게 해준 배움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어서 저의 시각 전환이 가장 잘 담겨있다고 생각돼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제 책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토크쇼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토크쇼에서. 네. 제가 또 다르게 감격스럽네요. 아까 처음 등장하셨던 작가님은 그 지수 민재 작가님이셨잖아요. 민들레 단연차. 이 두 분은 민들레 몇 개월 차죠? 4개월? 2개월 차인데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르게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4년 차, 2년 차도 있는데 2개월, 4개월 차가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르게 기분이 지금 제가 좀 요상꾸리한데요. 혹시 이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직 좀 더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시고. 네. 손이 많이 올라오는데. 자, 그럼 잠깐만요. 누구부터 해야 되지? 자, 그러면 네. 먼저 경험이 먼저 할까요? 네. 목소리 시은이가 옆에서 책을 만들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한 권의 책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니까 너무 기쁘고 같이 청년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은이가 아파도 학교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울이 숨어 있었다니 이건 좀 처음 안 사실이어서 놀란 것 같아요. 늘 응원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응원의 메시지였죠. 여기 앞에 두 분도 손을 드셨는데, 네. 네, 저희 영혼의 번쩍 황시은에게 시은이가 원래 처음에는 에세이를 시작한 걸로 아는데 혹시 책을 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다 에세이가 책이 되었는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일단 에세이도 엄청 쓰는 게 엄청 부담이었고 되게 싫다고 생각했고 계속 미뤘어요. 그러다가 한번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너무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책으로 안 나와도 내가 혼자 책으로 만들어서 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가 그러면은 겨우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라. 전화를 해서 책 만들고 싶다고 해봐라 해서 전화를 했더니 너무 좋다. 책을 만들자 해서 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내 수진 이야기 먼저. 네. 저는 정민이한테 일단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2달 동안 다니는 걸 이렇게 지켜봤는데 마지막에 왔을 때쯤에 이미 약간 마무리가 좀 들어갔었고 애들끼리 서로 친하고 그리고 사실 분위기도 사실 정돈되지 않고 너무 시끄러워서 전 정윤이가 온 걸 후회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속으로 내심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되게 눈에 갔었어요. 그런데 되게 아까 발표에서 2달 만에 시각이 되게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원인이라 해야 될까요? 이유가 궁금하고 시선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냥 그 원인은 민들레에서 받았던 교육 때문인 것 같은데, 예시로 제가 뭐 시민학에서 쓴 글을 넣어놨는데 그걸 예시로 들자면, 제가 사실 시민학에서 개체성이랑 뭐 전체성을 배웠는데, 제가 원래 개체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약간 전체성이라는 그걸 알게 되고 시민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제가 원래는 모르고 그냥 시민에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를 제가 처음에 들어오고 배우고 있다 보니까 정치에 관련된 걸 배우나 보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전체성이라는 그 키워드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내가 전체성에 맞춰서 사는 시민이 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약간 더 이런 식으로 시야가 좀 트였던 것 같아요. 일단 뒤에 아까 전에 손을 드셨던 선배 계신 것 같죠? 마이크 대주세요. 뒤에도 잘 들리고. 첫 번째 책 표지 뒷면에요, 민들레 섬이 있었거든요. 네, 그 섬은 무인도인가요? 섬이 중요한 질문이네요. 여기는 무인도인가요? 무인도라기보단 이제 여기 안 보이지만 공감 민들레 친구들이 기다려주고 있는 그런 느낌? 민들레가 공감 민들레이자 공감 민들레 친구들, 이런 느낌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시은 작가님이 아침에 저 학교 못 나가는 상태예요 라고 단톡방에 올리면 이제 모두가 시은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와야지 무슨 소리야, 나와야지. 그러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네. 아마 그런 섬이겠죠? 네, 아까 또 손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오, 혁신파크. 정윤이한테 질문이 있는데, 정윤 작가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동기네 혁신파크 같이 다녔었는데 사실은 똑같은데 있다가 사실 나오면 되게 사실 별로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약간 공동체 같은 게. 근데 좀 어떻게 좀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그렇게 된 힘은 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중간에 나왔긴 하지만 그 이유는 따로 있고, 저는 오디세이 한 1학기가 정말 저한테 좋았거든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민들레 들어올 때도 교육과정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거를 일단 기대하고 대안학교를 찾아보다가 민들레가 오디세이 다녔던 좋았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여기서는 버틸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생긴 이유는, 제가 거의 고등학교 와서 학교를 거의 5번, 6번을 바꿨어요. 근데 그때마다 약간 실패 포기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약간 그 심심함이 좀 원동력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학교 나가면 덜 심심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학교를 나가게 되지 않았나. 이건 진짜 심심하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더라고요. 집에 있는 게 학교 나가서 힘든 것보다. 그래서 그게 좀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혹시 앞으로. 두 분 다 저희 받으셨는데요. 안 할래요와 안 갈래요. 안 할래요와 안 갈래요를 진짜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야기해도 되죠?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시은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거 우프다 했던 문장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저의 애환을 느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해가 쉽기만 하겠어? 이 목차에 있었던 글이에요. 발표만 있으면 길도에게 튀고 싶어요. 안 할래요. 연락하기를 5번은 한 것 같다. 너무 두려웠다. 이번 주도 똑같다.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구부러진 터널 속에 있는 기분. 출구가 나올 것 같지 않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의 반복. 하면 괜찮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피하려고 한다. 해야 하는 것을 또 안 했을 때의 죄책감. 무기력, 죄책감의 반복. 나아지려고 이것저것 하려고도 하는데 쉽지가 않다. 아침에 길도쌤과 전화로 실랑이만 5분. 결국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기분을 빌미로 편하지 않는 휴식을 취한다. 감정은 감정일 뿐인데 자꾸 휘둘린다. 지금도 학교 가기가 너무 싫다. 그래도 가야지.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지만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다. 민들레가 그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힘든 시간도 많지만 이겨내고 싶다. 선생님 말 잘 들을 거다. 내 진심이다. 라고 쓰셨어요. 그 아침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할 운전을 하면 이제 전화가 오죠. 황시은 이렇게 뜹니다. 한 며칠 그랬죠? 시은 씨? 대충 열을 너무 줄였다. 네, 그랬는데 결국에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진짜 웃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글로 쓰니까 이렇게 한 문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하루하루가 아주 두꺼운 책일 거란 말이죠. 그걸 엄두가 안 나는, 이 첫 장 넘기면 그 다음 장 넘기는 거 너무 쉬운데 그게 어려워서 시은 작가님은 계속 힘든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시은 작가님께서 내년에도 다니겠다는 결심을 하셨답니다. 네. 내년에 시은이에게 하고 싶은 말과 가슴 긁는 재미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요? 네. 이게 즐겁다는 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은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각하지 말아라입니다. 오늘도 10분 지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증인 돼주신 겁니다. 꼭 증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은이가 내년에 다닐 거예요, 안 나가겠다고 안 할 거예요 녹음한 것도 있거든요. 꼭 증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전 정윤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문장이 있어서 그걸 좀 읽어보려고 해요. 정윤. 네. 포기라고 하면 포기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정윤 작가님의 책에는 포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다. 하지만 나는 포기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시도해서 포기할까봐 겁먹고 있는 것보단 포기하더라도 시도를 한번 해보면 경험이라도 남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기를 많이 경험해 봄으로써 앞으로도 무언가를 할 때 실패하거나 포기할까봐 두려워서 시도를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이런 정윤이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민들레 입학 신청서를 냈죠. 그게 어떤 결심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포기, 위축, 포기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 다음 챕터에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들레 다니기로 마음먹게 된 진짜 고민을 마지막 11시까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일단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냥 뭘 하든 간에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민들레에서 그거를 경욱이 또 자신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믿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일단 좀 민들레에서 그 교육 철학이 중에 좀 자신감을 얻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봤는데 글을 읽다가 제가 평소에 자신감이 엄청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감이 넘치면 좀 딴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약간 자기 좀 확고한 그런 걸 갖는다고 어느 순간에 생각하니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뭔가 저는 그러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내가 그 자신감이 아니라 좀 자기애가 넘친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정한 자신감을 좀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일단 민들레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일단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와,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또 시은 작가님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매일 살기 싫다, 뭐 학교 가기 싫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생히 기억나요. 그 언제였지? 12월 5일이었나 6일이었나 어느 날 밤에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뜬금없이. 저희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카톡이 오고 그 다음날 집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세상 살기 싫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결의에 넘쳐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세요. 살기 좋은 세상 만들겠습니다. 네, 시은 작가님과 나중에 등장하실 한별 작가님과 수진 작가님이 함께 열심히 시시에 나가시고 있다라는 이야기. 네, 그럼 두 분도 이제 보내드릴까요? 박수 치고. 네. 나가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작가님을 모실 시간인데요. 진짜 귀엽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똑같죠? 오도영 작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진짜 작가 같죠? 네, 실제로 작가죠, 오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책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깔끔하죠? 제 책입니다. 최선 도달점 저자 오도영이라고 합니다. 작년 오디세이 민들레를 수료하고 원래 공감 민들레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아마 다닐 것 같긴 한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좀 이모저모 설명을 해보려고 나왔는데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표지가 참 이쁘네요. 그쵸? 넘겨주세요. 이 표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표지 어떻게 보시십니까, 여러분? 나무죠? 잘 만들었죠? 저는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도 책을 한 권 만들었었는데 그때보다 이번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표지에는 별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반짝이고 이쁘게 만들었었는데요. 이번 표지는 많은 의미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 모양을 만들었는데 나무처럼 보이지는 않죠. 근데 나무라고 하면 나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지 않나요? 가운데에는 눈금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고 주변에는 가지처럼 쳐져 있는 이런 화살표가 보이고요. 맨 위에는 별이 하나가 있네요.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같기도 해요.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 나무는 원래 제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제 삶일지도 모르겠네요. 별은 저의 이상을 상징합니다. 저의 꿈이 이뤄지고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뤄지고 이런 것들을 별로 조금 표현을 해놨고요. 화살표 저는 저 눈금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노력한다면 저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언젠가는 별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 화살표는 노력입니다. 화살표는 별에 닿지는 못해요. 화살표의 방향이 별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은 의미 없게도 느껴지지만 앉을 자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다시 움직일 동력이 되어주기도 해서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무를 타고 올라가도 그 천장은 막혀 있습니다. 눈금의 끝은 저렇게 막혀 있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올라갔을 때는 이제 저 눈금을 뚫고 올라갈 방법도 안 보이고 그리고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그냥 내려와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아래를 보니까 이쁜 나무가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로 만들어진. 저는 올 한 해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이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기대들 중 제대로 충족된 건 사실상 하나도 없었어요. 별에 닿지 못한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은 하나의 나무로 아름답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위만 보고 있었다면 보이지 않았을 제 최선이었죠.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통째로 하나로 보니까 별도 나무의 일부처럼 보이지 않나요? 언젠가는 제가 별에 닿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도 별에 닿는 날보다 닿지 못하는 날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도 하나의 가지로 자라나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 도달점, 제 최선을 이 나무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책의 기획 과정을 조금 말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올해 초부터 이런 책을 좀 만들고 싶다 하는 이미지는 있었어요. 그때는 소설책이 쓰고 싶었어요. 제가 꿈이 작가거든요. 작가하고 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요. 글을 많이 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올해의 순간들을 나만의 생각과 해석을 가지고 여편 소설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그걸 묶어가지고 나만의 소설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 걸 예쁘게 만들어서 약간 나중에 천재 작가 오도영이 학생 시절에 썼던 소설집 이런 제목으로 내면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4월달 정도까지만 쓰고 그만뒀었는데요. 일단 민들레 일정이 쉽지가 않았고 소재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더라고요. 한 소재로 쓰면은 그 소재를 안 쓰려고 해버리니까 쓸 소재가 점점 없어져가지고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조금 부끄러워져가지고 그만 쓰고 싶어지기도 했고요.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소설집 계획은 무산이 되었는데 그래도 써놓은 소설들은 대부분 이 책에 들어갔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서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쓸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최선 도달점이 된 제 책의 주된 내용은 올 한 해 기록 중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글들로 진행되는 제 1년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입니다. 제 책은 꽤 긴 편이에요. 다른 친구들 글보다도 두께가 조금 두껍죠. 그 기록이 엄청 많아서 책이 길어졌다기보다는 한 3개 정도의 기록 좀 비정상적으로 길어가지고 그 기록들이 책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감정을 속이지 않고 감정에 속지도 않으며 솔직한 나 오도영의 진심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고 실망스러웠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들도 다 제 기록에서 끌고 온 건데 실망한 순간들이 더 많았죠. 아무래도 제가 올해에는 내가 가졌던 기대들로 인해서 많은 순간들에 많은 힘든 순간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런지 생각을 평소보다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 내가 잘 해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질문들은 곧바로 답이 나오는 질문들도 아니어서 괜히 계속 힘들었었어요. 사실 민들레에 사유하려고 들어온 건 맞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실망으로 인해서 사유를 많이 하게 될지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못된 건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공감 민들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모든 것들이 제 최선이었다라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모든 선택들이 내 실수들과 어떤 아팠던 순간들이랑 어떤 좋았던 순간들이랑 성공했고 실패했고 이런 것들까지 전부 합쳐서 제 최선이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올 한 해 저는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이 책은 제가 최선으로 임한 모든 순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역량이 대단하신 게 7분 00초에 딱 발표를 끝내시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작가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조아람 작가님 나와주세요. 웃는 거 똑같아요. 어떡해. 조아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1년을 누군가에게라는 책을 누군가에게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에서 가장
의미 있는 3가지 챕터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공감 민들레를 오게 된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 전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던 한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수업이 선생님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들어져가지고 다른 학교를 찾아보다가 공감 민들레를 찾게 됐고,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수업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이번 연도까지는 원래 고양자유학교를 다니다가 이 학교를 오려고 했는데 거의 방학 끝나고 개학식 때 방향을 바꿔서 이 학교를 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가장 큰 문제점, 내가 빨리 고쳐야 할 것인데요. 이거는 전환여행 때 이번 연도 계획을 하면서 1년 동안 어떤 목표가 있는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짐식이라고. 그때 제 목표가 과제 잘해오기, 지각 안 하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는 프로젝트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외부 활동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이 많고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고 잘 적응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원래 한 3월달부터 다녔으니까 3월달부터 11월달 정도까지는 점점 좋아지다가 질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뭐가 이상해졌는지 다 점점 떨어지고 안 좋아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쌤들이랑 상담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여행인데요. 몇 년간 저에게 있었던 질문들을 풀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살면서 해본 여행 중에 제일 공부에 가까운 여행이었고요. 여행을 하면서 이 섭외하는 거나 그런 걸 섭외를 하고 팀들끼리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람작 빼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부 작가님의 책 소개를 들었는데요. 혹시 책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지금 마구마구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기 뒤에서 손이 보이는데, 그쵸? 손 드신 거 맞죠? 네. 마이크가 가기 힘들까? 큰 소리로 괜찮습니다. 네. 하람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몇 년간 내 안에 있던 질문이 뭐였나요? 죽음에 관한 질문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죽음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왜 죽나, 왜 죽어야 하나 같은 여러 가지 죽음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질문을 질문 여행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떤 답변 들으셨어요? 얘기를 못했는데 질문 여행에서 못 풀어가지고 여기 와서 풀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질문을 다 못 풀었습니다. 혹시 하람 작가님만의 답은 있나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까 여기서도 손이 번쩍. 네, 너무 좋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뒤로 마이크 여기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야 잘 들으려고요. 책 뒷표지에는 뭐가 있나요? 표지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네.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 뒤에 있는 걸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저만 있네요. 네, 마이크. 감사합니다. 2024년 공감민들레 1년간의 기록. 나는 공감민들레라는 곳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것을 이 책으로 정리했다. 실패한 기억도 있고 슬펐던 기억도 있다. 행복했던 기억도 있고 즐거웠던 기억도 있다. 내가 한 다양한 활동들과 내가 하고자 했던 다양한 목표들을 적었다. 내 1년을 미래의 내가 보았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왠지 이 글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같다. 온전한 진심으로 적어내는 것에 성공했으니 말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네, 여기 또 윤우 작가님이랑 전학을 결정하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뭔가요? 급식도 있고요.
이 학교의 교육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쌤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네. 저도 하람 작가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오늘은 투어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제 하람 작가님 책 읽으면서 제일 좀 충격받았던,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 글로 보니까 더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구나를 실감하게 된 문단이 있는데요. 저희가 질문 여행 공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도 될까요? 예. 네. 질문 여행 공유회를 하였다. 뭔가 엄청 긴장이 됐다. 그래서 그런지 등굣길에서 토를 해버렸다. 도착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본을 썼다. 그리고 공유회 할 곳에 도착을 해서 애들 리허설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발표를 했다. 내 차례가 되었다. 그 대본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꼬여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다. 대본이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했다. 저는 그날 그렇게 토를 하고 하신 발표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은 딱히 긴장을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좀 많이 해보면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보면 괜찮아진다. 좋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손을 드실 분이 계신가요? 네, 저기 저쪽으로 보낼게요. 일단 저는 이제 오디세이 민들레 저의 이제 국기 선배이시자 또 이제 저의 이제 단짝 친구인 이제 오도영 작가님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무슨 진로 탐색 때문에 이제 공감 민들레, 일단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공감 민들레 왔다고 일단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인스타 이제 그 게시물을 봤을 때 그거 말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혹시 그 일반 학교가 본인한테 안 맞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나요? 나오는 거 맞죠 지금? 네, 일단은 저는 인스타를 안 하고요. 그 진로 탐색이라고 하면 진로 탐색인데 정확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조금 실현을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자퇴를 했는데, 자퇴를 하고 나가지고 내가 가만히 그냥 혼자서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나는 좀 게으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 민들레를 처음에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진로 탐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맥락이 다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 왜 다른 이유는 다른 공간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기를 왔냐 하면은 이 공간이 아무래도 저한테 신뢰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오디세이 민들레를 다녔는데 그때 경험이 되게 좋았다 보니까 그때 경험이랑 사실 그 같은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같은 경험을 하면서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듀얼로 돌려가지고 뭔가 안정적이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왔고 그게 잘 실행은 됐던 것 같습니다. 있으셨나요? 제가 불빛 때문에 못 본 걸까요? 동은 손 드셨나요? 손든 게 들키신 것 같아요. 사실 오도님께 그 공감 민들레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이미 선수를 뺏겨가지고 우리 스마일보이 하람님에게 질문을 하자면 아까 발표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됐다고 말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지구공 팀원으로서 발표를 참 많이 시켰던 것 같은데 하람님에게 1년의 지구공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해요. 제가 너무 많이 부담을 준 건 아닐까. 지금이랑 뛰쳐나가야 하나 조심스럽게 질문 던져봅니다. 일단 지구공 프로젝트를 있으면서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힘든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발표도 잘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보다 덜 떨어서 덜 떨게 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박수를 치시네요, 동원님. 네,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셀링 포인트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도의 책에는 정확한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도가 쓴 소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민들레에서 겪은 감정들을 소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소설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오도한테 계속 소설 쓴 것 좀 보여달라 했는데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이번 책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책을 펼쳐보시면 소설이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판단은 독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도한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도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고 정리를 하면 작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작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메인은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청소년 오도 말고 작가 정체성의 오도에게 2023년과 2024년이 혹시 변화한 게 있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북토크에서 해보고 싶었던 질문을 하는 겁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어떻게 달라졌냐가 네, 작가 오도가 작가 오도로서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은 일단 능력적인 부분부터 말하면은 국어 문법을 이제 좀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말가글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이전까지는 좀 그 추상적으로 있었던 개념들이 자리가 조금 잡힌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계속 글을 쓰면서 점점 표현력이 늘어난 것도 있고 어휘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논리는 늘어난 것 같다고 느끼는데 늘어난지는 사실 검증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능력치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느끼는 건데 작년보다 보는 시야가 조금은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시에 좀 좁아진 것 같기도 해요. 이 작가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랑 그거를 작가의 시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가지고 이 작가의 시점이 아니라면 조금 더 넓게 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아예 작가 시점이 아니었다라면 안 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와 너무 아름답다 하는 게 있으면은 문장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구성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도중에 갈등이든 뭐든 뭔가 일어났을 때 그게 저한테 인상적이다 싶으면은 그거를 갑자기 소재로 팍팍팍 전환을 시켜가지고 1편을 써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용법 외에는 오히려 조금 사고가 줄어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넓은 시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작가 시점으로만 보게 된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작가적인 생각만으로 보는 것 같다? 작가의 시선으로만 본 것 같다. 네, 여기 손이 또 번쩍 올라왔습니다. 네. 네. 마이크. 네, 작가 오도에게 현재 작가이기도 하고 미래의 작가이기도 하니까요. 책 읽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1년에 한 권 안 읽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왜 굳이 읽지도 않는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죄송해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저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아마 40% 우리나라의 한 40% 인구가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어떤
책을 쓰고 싶은지와 왜 작가가 되고 싶은지가 참 궁금해졌어요. 어쩌면은 저는 돈은 잘 못 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매년 매 순간 들어요. 사실 알바로 내가 계속 생을 연연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계속 들고, 근데 그럼에도 왜 작가가 되고 싶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글을 쓰고 싶은데 이거를 다시 말해볼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글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작아요.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제 글을 본다면은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면 물론 좋겠지만,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꺼내놓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라는 직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꺼내놓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계속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고 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서 한다. 손 들어가지고 어디 손 드셨을까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제 형이십니다. 네. 그 오도영 작가님께서 긴장하신 와중에 살짝 까먹으셨겠지만 조아람 작가님의 책을 표지가 보이게 하면 뒤집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도 들었지만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제 도영님께서 세 분인가 네 분 계시다고 하는데 옆에 계신 선생님분도 김도영 선생님이시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고 혹시 어떤 도영님들이 계신지 반갑습니다. 저분은 전도영님이십니다. 근데 전도라고 보통 안 부르고 도영이라고 불러서 많이 헷갈려요. 그러면 이분만 도영으로 부르시고 나머지 분들은 길도 오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같은 공간에서 지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반갑습니다. 별 기회가 없어가지고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책에 대한 질문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두 분을 보내드리는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책이 13권이 나왔어요. 홀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부담스러운 1대1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분까지 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 주목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누굴까요? 윤수진 작가님 나와주세요. 저랑 1대1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책 소개 먼저. 책을 가지고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책이 앨리스와 발레라고 책 제목이 붙여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말쯤에 되게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하나와 앨리스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가 되게 재밌었고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민들레에 처음 왔을 때 그 결심했던 부분이 그 마지막 장면의 그 영화 부분이랑 되게 겹쳐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 장면으로 책이랑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장면을 책으로 어떻게 옮기지 하다가 그 장면에 이름을 붙이기로 해서 그 장면에 하나와 앨리스와 발레라는 장면으로 이름을 붙여서 책 제목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장면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웃으시는 것 같은데 웃음을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 장면이 왜 좋아하냐면 이 앨리스라는 친구가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되게 진지하게 마주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수단이 발레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책에서는 기초학습 부분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기초학습 파트인데요. 제가 이번 하는 기초학습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여기서 기초학습이란 공감민들에 있는 수업 중에 하나인데 세상을 살아갈 때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학습하는 시간이에요. 뭐 수학, 영어, 뭐 과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영어를 특히 되게 열심히 하게 됐고 또 그렇게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가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검정고시 공부한 내용이랑 세상이랑 연결되는 걸 발견하고 나서 되게 흥미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한 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책을 쓰면서 느낀 점인데요. 이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책을 열심히 썼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공감민들레에서 세웠던 목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글쓰기에 관한 것입니다. 딱히 글쓰기를 즐기는 건 아니지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함이 있어 글쓰기에 관한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목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학기 때는 열심히 했지만 2학기에 들어오면서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글에 흥미를 잃고 답답함을 얻었습니다.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채로 표현하게 되어 항상 속이 상했습니다. 이번 책을 쓸 때도 계속 이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글이 간단한 생각과 상황으로 발생한 감정이나 일이 아닌데 글에서는 간단히 표현하게 된 것 같아 전반적으로 책에 대해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활동에 한 번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민들레에서 얻게 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책을 만들면서 민들레의 교훈을 어떻게 정리할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들레가 끝나가도 저는 민들레에 있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한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또 글쓰기에 관한 것이랑 연결이 되고 이랬는데 책의 마무리 글을 이제 정리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앨리스의 발레 장면이 저의 첫 면접 날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책을 쓰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앨리스의 발레 장면이 이제 지금 현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한 이 정도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대1로 토크해야 돼요. 네. 제가 질문 폭탄할 거거든요. 네. 제가 오늘 수진 작가님 진짜 웃긴 사람이거든요. 진짜 이 웃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웃김을 제가 끌어내고 싶은데 네. 저도 사실 책을 읽으면서 기초학습 파트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수진 작가님 책 읽으면서 진짜 확 와닿았던 거는 수진은 수진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구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대화를 계속하고 거기에서 발견하고 거기서 나아가는구나. 근데 그게 좀 외로웠겠다. 이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수진이의 세상을 바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느껴진 파트가 있는데 조금 긴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검정고시랑 연결되는 파트거든요. 중학교 시절 공부를 잘하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식인에 내가 올린 글이 있다. 내공까지 달아놓은 거 보면 어지간히 잘하고 싶었나 보다. 하지만 공부는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었고 목적만 달성하면 됐다. 공부보다는 친구로서 가치를 인정받기가 쉬웠다. 그래서 공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친구에게만 집중했다. 한편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진심으로 동경했다. 구두를 간절히 신고 싶은 그것처럼 그 대상을 동경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았다. 조금 뒤처지니 어느 순간 수업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공부와는 멀어지고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 다음 이제 검정고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검정고시 공부 전까지 1시간 이상 공부해본 경험이 없었다. 그런 내가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5시간 이상씩 하게 됐다. 나의 역량의 역치가 올라간 순간이었다. 공부 안 해도 60점은 넘었기에 부담감 또한 없었다. 수단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진짜 공부의 재미를 느껴본 것 같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배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배우면서 행복했었다. 부모님이 자퇴를 반대한 이유는 검정고시 때문이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공부로 인해 좋은 경험을 얻게 되었다. 영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영어가 수진한테 되게 큰 장벽이었나 봐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하자. 부끄러워도 모르는 건 물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그렇게 노력해보니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영어의 문법의 벽을 한 차례 넘게 되었다. 교양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껴 역사와 지리에 관해 공부하려 한다. 중학교 시절 나의 열등감의 원인이 되었던 공부가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번 연도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해야 되지만 이참에 제대로 공부해보면서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완전히 덜어내고 싶다. 너무 멋있어. 이야기해주세요. 뭘 듣고 싶으신가요? 이 구절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냥 소감을 읽고. 아, 네네네. 되게 아름다웠어. 그 문장도 그 문장에 담겨있는 수진. 제가 작년에 수진을 받고 조금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을 내주기를 바랬는데 올해 오디세이 연습으로 수진이를 놓쳤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전문가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수진이가 얼마나 새로운 발걸음을 내리는지 알게 됐고 그래서 되게 반갑고 아 수진이 지금 여기서 되게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수진이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쪽도 있네요. 네, 저 질문이 되게 저도 사실은 수진 작가님이랑 똑같이 공부 너무 못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되게 마주 보는 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앨리스가 그 삶을 진지하게 마주보기 위해서 발렛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럼 수지는 그 공부를 제대로 마주보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다 생각하시나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자퇴를 결심하고 뭐 알바 같은 걸 찾아봤는데 학령에서 고졸 이상을 얼른 검정고시를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되게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검정고시를 따야 되니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일단 60점은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지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진이의 올해 키워드가 독립이었기 때문에 알바를 찾아보고 알바의 조건이 또 고졸이었기 때문에 고졸을 땄어야 했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독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또 수진 작가님한테 중요한 키워드가 독립이었잖아요.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세상 만나기를 다녀오고 뭐 좀 이번 민들레를 보내면서 독립해보고 싶다. 그리고 독립하면 되게 내 세상이 넓혀지고 자유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물론 부모님이 간섭이나 이런 게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도 되게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이나 그 부모님이 이제 해놓은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되게 날 좀
많은 영향이 알게 모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독립을 완전히 하고 나면 그때 내가 좀 궁금해지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네, 진짜 수진한테 질문이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좀 더 쉬는 시간에 수진 개인에게 1대1로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의 특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수진이 배운 계획서에 데미안의 문장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썼냐면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할 거예요. 이거 마이크 잡은 사람의 특권. 자, 뭐라고 썼냐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근데 이 검정고시와 관련한 글을 읽는데 사실 민들레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근데 진짜로 수진이를 직접적으로 도운 게 뭐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글을 읽으면서 왜냐면 수진이 진짜 혼자서 했거든요. 이 깨트리는 작업을, 공부의 세상을 깨트리는 작업을. 그게 되게 그게 진짜 두껍잖아요. 이 한 겹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혼자 힘으로 알을 깨고 나온 이야기가 수진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수진이가 이참에 열심히 공부해보면서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완전히 덜어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마 열등감은 안 덜어내질 거예요. 미안하지만 인간이랑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비교의 동물인데. 근데 그냥 열등감을 덜어내는 법을 배운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감을 꼭 이 자리 빌어서 수진이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네. 네. 빨리 하자면요. 그 알 깨트리는 부분을 혼자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지만 지난 민들레에서 그 알을 깨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용기를 민들레에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다림을 해준 길잡이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화자찬 많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지금 이제 딱 쉬는 시간 타임이거든요. 42분인데 50분까지 쉬고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